시골 책방에서 보내는 위로의 편지들. 나는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임후남 산문집. 생각을 담는 집. 네, 임후남 작가님은 2018년 도시생활을 접고 경기도 용인으로 이주하셔서 시골 책방, 생각을 담는 집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간 펴낸 책으로는 시집 전화번호를 세탁소에 맡기다, 내 몸에 길 하나 생긴 후, 그리고 산문집으로는 시골 책방입니다. 아들과 클래식을 듣다, 아이와 여행하다, 놀다, 공부하다 등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출판사 생각을 담는 집 대표님이신 것 같네요. 자, 한 꼭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릅 한 줌, 사소한 것들로 행복을 누려요. 코로나 세상에서도 이곳 마당에는 수선화가 올라오고 냉이도 땅을 뚫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라일락이며 동백나무 눈도 한껏 부풀어 오르는 중이고요. 이렇게 봄은 오고 있는데 안녕하신지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 왠지 이곳은 안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이곳은 사람들의 드나듦이 그나마 덜하므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강상중 선생의 만년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도시를 떠난 선생의 삶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역시 도시를 떠나왔기 때문이었겠죠. 물론 떠나지 않은 사람도 선생의 고원에서의 생활은 공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셈이라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이 사는 곳은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가루이자와 역이라는 곳에서 내려 다시 3km 정도를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강의나 방송 등의 일을 하시는 선생으로서는 도쿄를 나갈 일이 많겠지요. 선생은 그만큼 희생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하게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시간은 사소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고독한 행복을 즐기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사소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고독한 행복은 어쩌면 나이 들어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고독한 행복은 지금의 제게는 쭈그리고 앉아 오늘은 마당에 뭐가 올라왔나 한참 동안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본다거나 봄이면 하루가 다르게 색이 변하는 숲을 바라본다거나 두릅을 따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저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선생이 말하는 그 고독한 행복은 도저히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은 이런 것들이 정말이지 사소해 보였거든요. 야, 두릅 좀 먹어봐라. 봄이 들어왔다. 이 쌉쌀한 머위 좀 먹어봐라. 입맛 없을 때 이렇게 강된장에 쌈 싸 먹으면 최고지. 친정 엄마의 밥상이 그 시절엔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린 저는 불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돼지고기 볶음, 아니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라도 먹고 싶었거든요. 밥맛이 없을 때는 없는 틈이 없는 어린 제게 엄마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네 집에 가서 식탁 위에 사과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그 사과 옆에는 식빵도 있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걸 누가 먹으면 어떡해? 그러자 친구가 눈을 치켜뜨고 말했습니다. 누가 먹는데? 우리 6남매가 사는 집에는 먹을 것이 남아날 일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과일 상자가 큰 나무 상자였는데 어떤 과일 상자도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과일을 상자째에 들여오는 일도 별로 없었고요. 음식이 남아날 일 없는 우리 집과 달리 전기밥솥에 밥까지 남아있던 친구네 집에서 저는 그날 깻잎 장아찌 캔과 쇠고기 장조림 캔을 하나씩 따서 배불리 먹었고 그날 이후 제 친구는 저를 4인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집 식구는 딱 4명이었는데 제가 그날 식구들이 먹을 밥을 다 먹었다며 어른이 돼서까지 놀렸지요.
시골로 들어온 지금의 저는 봄이면 앞산에서 두릅과 오가피 등을 따고 여름이면 깻잎을 따서 장아찌를 담급니다. 마트에 가서 단돈 1만 원이면 두릅으로 봄을 먹고 깻잎 한 상자를 사서 곧바로 장아찌를 담글 수 있는 시대. 그런데도 그것들을 손으로 따면서 사소한 행복을 만끽합니다. 숲에서의, 밭에서의 그 시간은 고요하고 완벽한 나만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골로 떠나오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할 것들이 참 많지요. 도시에서도 느끼는 사계절이 이곳에서는 더욱 특별함은 두말할 나위였고 시골 책방 문을 열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문을 열지 않았다면 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어젯밤에는 소설책을 밤늦게까지 읽었습니다. 권여선의 아직 멀었다는 말입니다. 소설을 읽으면 잠시 낯선 세상에 가서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바닥을 보여줘서 좋고요. 때로는 그것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의 정신은 한 발짝이라도 나아갑니다. 책을 읽다 문득 권여선 작가를 비롯한 소설가와 시인들의 릴레이 북 콘서트를 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초대하고 싶은 소설가와 시인들의 얼굴이 쭉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강사 사례비는 어떻게 하지? 소설가를 만나러 얼마나 올까? 작가를 만나려면 작품을 읽고 와야 할 이야기가 많은데 등등 잡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뒤흔들고 나서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갔지요. 책방을 하다 보니 좋은 책을 읽으면 이런 작가와 독자들을 만나게 하고 싶다. 절로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은 책방을 하는 제게 자주 묻습니다. 책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문득 그런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긴 하지요. 많은 책을 읽는 독서가에 비한다면 그리 많이 읽지 못하지만 서점을 하면서 책을 마음껏 본다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책을 좋아하긴 하는 셈이지만 왠지 책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싶습니다. 그것은 마치 텔레비전을 좋아하세요? 유튜브를 좋아하세요? 라는 말과 같지 않을까 싶거든요. 책은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한 매체일 뿐이니까요. 다만 책이란 것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처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게 하고 그를 통해 상상하게 하는 것이 다르지요. 저는 전자책을 잘 읽지 못하는데 전자책 역시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수많은 정보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요. 책이란 물체를 통해 사유하게 하는 것, 킬킬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책이 좋습니다. 역시 책을 좋아한다는 말이 맞는군요. 물론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는 서로 다른 선택이고요. 우리는 책을 통해 같은 취향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종이책을 좋아한다는 같은 취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무대가 책방이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꽤 낭만적으로 그려졌더군요. 하긴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니 그 낭만을 빼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요. 그 드라마는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화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독서 모임 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열일 제치고 달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책을 읽는다고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작은 책방에 모여 서로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역시나 낭만적이지만 부디 그런 모임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생겼으면 하는 꿈을 꿨답니다. 소설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처럼 그런 게 마을에 힘이 될 테니까요.
모쪼록 우리가 각각의 자리에서 그런 바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숲 데크에서 이 책을 읽고 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정말 풀벌레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려오네요. 제가 이 꼭지를 읽은 이유는 그만큼 희생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하게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시간은 사소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고독한 행복을 즐기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라는 대목 때문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고독한 행복이라는 단어를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저도 꽤나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못 견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오늘을 뭐 어떤 친구를 만날까, 만나서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간 늘 친구들을 만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어쨌든 낮 시간에 시간이 나면 뭘 할까, 친구를 만날까,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이 고독한 행복이라는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혼자서 숲을 산책하면서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또 신비로움을 발견하는 시간, 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요. 굳이 또 혼자 오는 이유는 물론 뭐 친구랑 간혹 같이 걷는 그런 행복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속도가 안 맞아요. 제가 숲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 저는 좀 깊이 들여다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충만함을 좀 마음 깊이 고요하게 누리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같이 걸으면 확자하게 얘기를 하거나 그냥 이렇게 걸어가기 바쁜, 네, 훌훌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혼자 숲을 지나가는 고요한 시간, 조용한, 완벽하게 조용한 시간이라고, 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만큼 희생하더라도 라는 대목처럼 분명히 희생해야 될 부분은 생깁니다. 뭐 약간의 그 고독, 그렇지만 충분히, 네,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가님도 그것들을 손으로 따면서, 네, 두릅이나 깻잎 이런 것들을 따면서 사소한 행복을 만끽합니다 라고 쓰셨죠. 숲에서의, 밭에서의 그 시간은 고요하고 완벽한 나만의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데 정말 저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도 이문남 이 작가님이 저의 책을 읽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서평을 남겨주신 거를 제가 과분하게, 네,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을 잘 알지 못했는데요. 동네 책방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그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그런 조그만 신문이 있어요. 거기서 이 서평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제 글에 너무나 깊이 공감해 주시고 너무나 따뜻한 시선으로 이 책을 읽어주신 게 느껴져서 저도 한번 이분의 글을 읽어보고 싶다, 네, 싶어서, 네,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사소한 행복을 느끼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